하우님, 저희 학교에서 지금부터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한글 문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배워볼 텐데, 리포트 작성을 할 때 많은 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리포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리포트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리포트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우님, 제가 교재는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학우님 실습을 동시에 같이 조금씩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 한글 프로그램 문서를 여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 2010 또는 2014 이거를 열어볼게요. 한글 프로그램은 한국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글 프로그램은 버전에 상관없이 주요 기능이 같아요. 단축키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한글 98, 한글 2002, 뭐 한글 2004, 2008, 2010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자, 파일을 여셨으니까 이 위에 바 색깔은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아이콘은 다르지만 기본 기능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설명이 되어 있던 것이 바로 문서 작성 및 저장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교육을 한 게 없는데 왜 저장부터 해야 될까요?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다른 프로그램의 용량보다는 조금 무겁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학우님께서 저장을 안 하면 가끔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저장한 것을 다 복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나서도 학우님께서는 저장을 먼저 해볼 겁니다. 저장이라든지 인쇄라든지 기본 버전 그런 것은 파일이라는 것을 누르셔서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은 파일은 빈문서 1 또는 노네임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학우님 그 프로그램 위에 빈문서 1 또는 노네임이라고 적혀 있으면 저장이 안 된 겁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누르셔서 학우님 성함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문서 불러오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 불러오기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우님께서 바탕화면에 있는 그 학우님 성함으로 적은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거든요. 근데 가끔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는 불러오기를 선택을 해서 학우님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그 파일을 선택하면 파일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쇄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하기는 학우님 혹시 이제 자택에 프린터 가지고 계세요? 프린터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없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린트를 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사실은 저희가 보통 이게 지금 A4입니다. 프린트를 하거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지는 A4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께서 뭐 A4가 아닌 뭐 우편 봉투를 인쇄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인쇄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이 페이지 설정을 새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보통 빨리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걸 왜 알려드릴까요? 사실은 여기 용지 종류보다 용지 여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백이 많은 그 종이는 글자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지금 학우님 저희가 설문지 이 파일을 뒤쪽에 꽂아 놨습니다. 자, 이 여백은 양쪽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백이 10
5 정도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내용이 꽉 차 보이죠?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은 왼쪽, 오른쪽 30입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은 2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이 안쪽으로 몰려 있어요. 학원님께서 프린트를 할 때 용지를 줄이고 싶다. 줄이고 싶을 때는 이 여백을 줄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용지가 조금 더 잘 보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바인더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싶다. 또는 이거에 호치키스를 찍고 싶어서 여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여백을 기본으로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이 여백이 10 이하로 되면은 가끔 출력을 하면은 글씨가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들께서 프린트를 할 때 여백을 줄 때에는 최소 10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백이 줄면 줄수록 많은 글씨가 되지만 좀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여백이 꼭 프린트가 없어도 이 기능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프린트가 학우님 집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프린터가 몇 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제 지원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PDF로 변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PDF라고 하는 건 이제 학우님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정말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PDF라고 하는 것은 강의 노트거든요. 학우님 이제 한글 문서 작성하시면 학우님께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마음껏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PDF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학우님께서 그 문서를 복사하고 복사는 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 이 프린트를 학우님께서 한글로 쓰신 거를 혹시나 누군가에게 제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할 때 내 저작권을 조금 보호하고 싶어. 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사용한 이 글씨, 글꼴이 다른 친구에게 없을 때 PDF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여기 프린트 선택을 PDF가 있거든요. 그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뭐 인쇄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아찍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강의 노트 출력하는 거 안내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하기, 인쇄하기, 불러오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키보드의 각종 기능을 사용해서 문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도 입력을 해보고 영어도 입력해보고 특수 기호도 입력을 해볼 겁니다.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학우님 성함을 한자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한자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한글 한자라고 적혀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번갈아서 사용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캡스락이라는 버튼 하나만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Shift를 누르고 또는 영어 단어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기호는 키보드 위에 있는 기호들입니다. 문서 작성을 할 때는 사실 퍼센트를 의외로 가장 많이 씁니다. 뭐 달러 표시라든지 아니면 엔드 표시, 이 표시보다는 퍼센트 표시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Shift를 눌러서 키보드 위에 글자 입력하시는 거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스마트폰으로 문자 쓸 때는 사랑표, 별표, 전화기 표시 그렇게 손표시 많던데 그쵸?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도 특수기호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함께 해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에는 입력해서 문자표 되어 있습니다. 학우님 지금 2010 버전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입력에다가 문자표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누르고 F10 누르면은 문자표 바로 뜹니다. 뜨면은 요런 표가 나타납니다.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문자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글 문자표를 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여기 커서를 쭉 내려보시면은 학우님께서 보통 사용하실 수 있는 전화기 표시 같은 거 또는 손가락 표시 다양하게 있습니다. 로마자도 있고요. 학우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호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원 동그라미 안에 1번도 있고요. 네모 표시 안에 1번도 있고요. 수학 표시에서 로그 기호, 뭐 시그마 기호 싹 다 있습니다. 학우님 그 프로그램의 설정에 따라서 이 문자표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교재에 제시한 이 페이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탭 중에서 한글 문자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자 영역 중에서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히브리어가 올라와 있고 또는 뭐 일본어가 먼저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학우님들께서 기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자 기호 자체가 정각기호 일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우선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또는 원문자 기호 있거든요. 문서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특수 문자입니다. 네. 그 다음 학우님께서 실수하실 수 있는 기능 하나 알려드려요. 자, 학우님 딜리트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딜리트는 삭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딜리트 위에 있는 키보드가 문제예요. 다른 프로그램에는 사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유독 한글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인설트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프로그램 밑에 보면 여기 삽입이라고 학우님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밑쪽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열리면은 삽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키보드에 있는 인설트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수정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수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수정으로 바뀌어요. 수정. 자, 이 수정으로 바뀌었을 때의 상황은 커서가 깜박깜박거리죠? 학우님께서 작성하실 수 있는 위치에 커서가 깜박거리는데 그 위치에 수정이라고 이제 글자가 바뀌어 있을 때에는 그 커서 뒤에 글자가 지워지면서 글자가 작성이 됩니다. 삽입일 때에는 그 커서 앞에 글자가 밀려나면서 작성이 되거든요. 한번 실습해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의도치 않게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글자는 지워버려야 될 때 귀찮으니까 수정으로 해서 어차피 지워질 거, 덮여질 거 쭉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수정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글자가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 에러가 아니고 키보드 잘못 눌려져 가지고 수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서 작성을 하실 때 혹시나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때에는 이것이 삽입이 아니고 수정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다시 바꿀 수가 있죠? 네, 키보드에 인설트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바뀌어요. 자, 인설트 계속 누르시면 삽입, 수정, 삽입, 수정, 삽입, 수정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블럭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조판 부호하는 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실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조판 부호라는 건 뭐냐면 학우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기호예요. 사실은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이라든지 표나 이런 거를 글씨가 아닌 다른 개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표나 차트가 학우님께서 입력을 하셨을 때는 별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에 번호도 매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기에 누르셔가지고 조판 부호, 문단 부호를 체크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림 넣기를 해볼 건데요.
그 그림 넣기를 한 것이 그림이 어디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몇 칸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판부호하고 문단부호를 글씨 작성하실 때에는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이제 타이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핑이,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2번 되어 있는지 3번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블록 설정까지만 해볼게요. 블록 설정은 이렇게 쭉 마우스를 당겼을 때 전체가 다 블록 설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오는 텍스트 꾸미기를 할 때 이 블록 설정을 사용을 해서 전체 글을 바꿔볼 겁니다. 문서 프로그램에서 이 드래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서를 꾸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글씨 크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줄 간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학우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쓰시려면 꼭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기 위한 드래그를 해야 돼요. 자, 계속 제가 블럭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블럭이 단별로 되기도 하지만은 글자 단위로도 되거든요. 블럭이 설정되어 있다는 표시는 뭐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텍스트 꾸미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텍스트를 과하게 꾸미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명필의 글자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악필이면은 오히려 그 실력이 이제 안 좋아 보인다듯이 이것을 잘 보이도록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글자의 글씨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글씨체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리포트를 쓸 때 많이 쓰는 거는 바탕체, 굴림체, 도둠체, 뭐 맑은 고딕 뭐 이런 글자를 많이 씁니다. 뭐 흘림체 이런 글자는 잘 쓰진 않거든요. 보통 문서 프로그램을 딱 켰을 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기본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출력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약간의 꺽쇠도 있으면서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 꼼꼼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쓰실 때 글자의 크기를 정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글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용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리포트의 분량을 정해 주실 때 글자 크기에 12포인트, 2장 내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꼼꼼하신 교수님은 줄 간격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 같은 거를 낼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 설정의 여백도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문서 프로그램의 그런 분량은 글자 크기하고 줄 간격하고 이쪽 범위 내에서 그 여백이 이제 많이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글자 크기 같은 경우는 C폰트는 약간 작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설문지 이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학우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켜셨을 때의 글자 이제 기본 폰트는 여기 본학습은 부산디지털대학교 이 글자체입니다. 자, 이 글자체 보시기 무난하시죠? 그리고 이 글자체는 약 11포인트에서 12포인트입니다. 출력할 때 잘 보이죠? 학우님 프로그램을 여셨을 때는 기본 폰트는 10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읽기 때문에 왼쪽 정렬 또는 양쪽 정렬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정렬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은 보통 양쪽 정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고 왼쪽 정렬하고 양쪽 정렬의 차이점은 양쪽 정렬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백이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정렬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왼쪽 정렬은 왼쪽 기준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대신 붙어 있어요. 왼쪽 정렬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양쪽 정렬 그대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색깔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단 부호 달기라든지 줄간격 등등이 있습니다. 줄간격 같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거나 아니면 줄간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180폰트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는 160폰트. 네. 160폰트가 조금 빡빡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땐 180포인트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한 200폰트, 300폰트 정도 되면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어지겠죠. 그렇게 사용할 때는 주로 학우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선생님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들의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줄 간격 200폰트나 아니면 300%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우님이 쓴 이 글자 밑에 학생들이 필기하기 좋게 여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리포트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줄 간격도 보통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빈약한데 많아 보일 순 없을까 싶을 때는 한 180폰트까지 했을 때에는 약간 여유로워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한글 문서 프로그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글머리표의 문단 부호하고 숫자 문단 부호예요. 학우님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쭉 따라와 보시면은 이렇게 점땡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님께서 1, 2, 3, 4, 5, 6 이거를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도록 부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들께서 교환을 요약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문서를 기록한다든지 할 때 많이 써요. 줄글로 할 때는 사실 부호를 많이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기능도 또 꼭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실습 시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간격하고 들여쓰기가 있어요. 줄간격은 조금 전에 해봤죠.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줄글에 사실은 많이 써요. 이 들여쓰기는 문단이 새로 시작될 때 한 2칸 정도 띄어쓰기를 하고 진행하는 걸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용상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나 조금 잘 알아보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한 줄 띄우고 작성을 여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줄간격 들여쓰기는 이 창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건 뭐냐면요. 그림 파일 삽입이에요. 학우님 그 휴대폰으로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죠? 자, 그 사진을 리포트에 사용을 하고 싶어요. 사용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 넣는 거랑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그 실습 몇 가지를 지금 이제 문서 작성에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보고 이제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아니면 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우님 그러면 고급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잠깐 안내를 드리고 강의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